오늘은 영양소 단식 케이프크린 다이어트라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케이프크린 다이어트를 또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 단식과 영양소 단식 무엇이 다른가? 기존 단식은 원래 우리 민족 생활의학에서 내려오는 그 단식법입니다. 그래서 생수와 죽염과 감리차만 가지고 마시면서 9박 10일 동안 소화기 휴식을 통해 해독 모드를 활성화하여 독소를 배출하는 단식을 말합니다. 근데 이 영양소 단식은 제가 이 영양소 단식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자, 생수, 죽염, 그리고 비타민, 미네랄, 아미노산을 공급하면서 21일 동안 소화기 휴식을 통해 치유 모드를 극대화하는 그 케이피크린 다이어트를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수하고 죽염하고 감립차만 먹게 되면 9박 10일 이상을 하면 몸에 무리가 옵니다. 한계가 9박 10일이죠. 이 감립차를 먹는 이유는 비타민 C를 공급하기 위해서 감립차를 먹는 겁니다. 근데 영양소 단식은 생수 죽염은 기본으로 같이 들어가지만 비타민과 미네랄과 아미노산이 공급되기 때문에 21일 동안 단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영양소 단식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양소 단식 케이피크린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는지 한번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하나하나. 이 케이피크린, 이 영양소 단식 케이피크린은 세포 회복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을 치유합니다. 자, 우리 몸의 100조 개의 세포는 체액의 바다에 떠 있죠. 그 체액은 모세혈관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막혀서 거기에 혈액순환이 되지 않아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안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세포가 활동을 멈추고 휴먼 세포로 바뀌어요. 그러다가 거기에 순환이 더욱더 안 되고 거기가 체액이 점점 더 오염되면서 이게 염증세포로 되고 종양세포로 되고 이게 암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케이피크린은 그러면 이렇게 휴먼 세포나 염증세포나 종양세포나 암세포로 바뀐 이 세포들이 다시 정상세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조건만 맞춰주면. 케이피크린이 그러한 조건을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이피크린 프로그램을 쭉 진행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증상들이 좋고 나쁨을 반복하면서 나타납니다. 나선형으로. 그게 치유방향의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영양소 단식 케이피크린은 우리 몸의 디톡스 모드를 극대화합니다. 우리 몸의 해독, 즉 디톡스를 주로 담당하고 있는 게 간이죠. 간은 해독작용을, 간에서 하고 있는 이 해독작용을 P450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몸에 있는 독소는 다 지용성입니다. 그래서 이 지용성을 수용성으로 바꾸어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지용성을 바로 수용성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중간에 중간 대사 분자로 바꿉니다. 그게 1단계입니다. 그 다음에는 중간 대사 분자를 수용성으로 바꿔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 1단계 해독작용과 2단계 해독작용에 뭐가 관여하냐? 비타민, 미네랄, 그죠? 그 다음에 이 실리마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관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관여하는 이 영양소는 어디 들어있냐? PM 옵티멀 3종에 다 들어있는 영양소죠. 실리마린은 어디 들어있느냐? 그거는 우리나라에 수입되고 있지 않지만은 디드링크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케이피크린은 우리 몸의 디톡스 모드를 극대화한다. 그 다음에 이 영양소 단식 케이피크린은 체액을 정하고 산소 포화도를 올린다. 자, 여기에 보이는, 여기에 있는 보이는 이 점이 하나 있죠? 이 동그란데. 이거는 뭐냐면 보통 세포를 표시할 때 반드시 가운데 점을 하나 찍습니다. 이거 뭐냐면
세포 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포들이 모여서 이 무리를 이루고 있잖아요. 그 세포가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게 이걸 조직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를 조직세포라고 그러죠. 이 조직세포가 여기에 무리를 이루면서 여기에 이게 푸르게 보이는, 파랗게 보이는 이 책의 바다에 떠 있는 거죠. 떠 있는데 여기에 뭡니까? 이게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이 들어왔다가 다시 나가죠. 요 세동맥과 모세혈관이 들어오는 초입을 세동맥이라 그러고, 모세혈관이 나가는 유출부의 그 부분을 세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들어와서 여기서 또 여기 모세림파관이 지나가고 있죠. 여기 이 체액이 정화가 되지 않으면 이 체액에 중금속이나 항물질이나 당독소나 여기에 이게 많이 떠 있으면 세포가 어떻게 살겠어요? 세포가 못 살죠. 세포는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금방 죽지 않아요. 활동을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화를 하고 막힌 모세혈관이 뚫어져야 혈액이 들어오면서 적혈구가 쑥 들어오면서 산소를 내려놓고 나가는 거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래서 이게 산소와 영양소가 들어가면 세포가 왕성하게 생명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소 포화도도 올라가게 되죠. 자, 또 이 영양소 단식 KP거리는 장내 생태계를 유익균 우위로 바꿔주는 거예요. 우리 장내 생태계에서 이게 장내 세균이 이게 지금 뭐 한 500종에서 1000종, 100조에서 300조 정도 되는 데서 무게는 한 1에서 1.5kg 그러는데 통상적으로는 아직까지 다 밝혀진 게 아니지만 그냥 보통 500종, 100조 마리, 1kg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세균은 유익균이 15%, 중간균이 70%, 유해균이 15%예요. 그래서 유익균은 뭐냐? 이게 발효균이에요. 그 병용군을 살해하고 체내 효소를 생성하는 데요. 유해균은 이거 부패시키는 겁니다. 음식물을 부패하고 독소를 발생하는 겁니다. 중간균은 이거는 장내 생태계의 캐스팅 보드죠.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내 생태계를 유익균 의로 바꿔줘야만 우리 몸 전체적인 우리 몸의 세균계가 그거는 지금 100조 곱하기 10, 약 1000조 마리가 있는데 그 모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그 모든 세균계를 이 장내 생태계가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장내 생태계를 유익균 의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영양소 단식 KP거리는 복부 지방을 태워서 비만에서 탈출시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분이 3주가 됐죠. 작년에 12월 31일 날 KP거리를 시작해서 일주일 내에 이렇게 바뀌었죠. 그 다음에 3주에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게 복부 뱃살과 옆구리살 쪽을 다 태우는 거죠.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떤 KP거리는 어떤 원리에서 이렇게 되냐? 우리가 12시간이 지나면 간에 저장되어 있는 글리코겐을 다 소진하고 나면 그때는 그때부터는 지방을 분해해서 우리 몸에 체지방을 분해해서 특히 복부에 많이 있으니까 복부에 있는 이 지방을 분해해 가지고 지방산으로 바꾸고 이걸 간에서 케톤체로 만들어서 이 케톤체가 전신을 순환하면서 이 케톤체를 에너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방을 분해해서 케톤체를 계속 만들기 때문에 뇌도 케톤체를 에너지를 쓰죠. 그래서 KP거리는 복부 지방을 태워서 비만에서 탈출시킨다. 자, 또 이 영양소 단식 KP거리는 혈관 노폐물을 청소하여 혈관 질환을 개선합니다. 우리가 이게 뇌로 올라가는 경동맥이 협착되면 뇌졸중이 일어나죠. 심장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간상동맥이 협착을 일으키면 심장병을 유발합니다. 팔, 다리에 있는 이 말초동맥이 협착이 일어나면 팔다리 혈액순환 장애가 일어나고 냉증, 저림, 통증, 이 움직임이 둔화되죠. KP거린 이 프로그램을 꾸준히 하시면
혈관이 좋아지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립니다. 혈관은 우리가 뭐 체지방은 금방 분해되지만 혈관이 좋아지는 데는 최소한도 한 3주부터 변화가 일어나서 완전히 좋아지려면 거의 한 40주, 한 10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내가 몸이 좋아졌다 그래서 혈관도 좋아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좀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영양소 단식 케이프크린을 하게 되면 메인이 저녁 단식이잖아요. 그러면 저녁에 췌장에 휴식을 주는 거죠. 그 췌장이 쉬니까 이제 당뇨병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당뇨를 일으키는 원인이 뭐냐면 여기 보면 여기 췌장에 여기 췌장이지 않습니까? 여기 12장이고 이 췌장에는 요 조그만 섬 같은 게 있어요. 이걸 랑게르 한스 섬이라고 합니다. 랑게르 한스라는 사람이 이걸 발견했다고 그랬어요. 요 랑게르 한스 섬을 학대를 해서 보면 여기 베타 세포가 있어요. 알파 세포, 베타 세포, 델타 세포가 있는데 이 베타 세포가 인슐린을 분비하는 겁니다. 이 베타 세포가 병변이 일어나죠. 뭐 때문에? 이쪽이 막히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모세혈관이 막히면 산소 공급이 안 되고 순환이 안 되기 시작하면 이 세월이 지나면서 이게 막히는 거죠. 그런데 이 막혀서 산소 공급이 안 되는데 계속 이 탄수화물을, 특히 정제 탄수화물을 지속적으로 먹고 저녁에도 야식도 하고 저녁도 가식도 하고 그러면 췌장에 계속 물이 갔다는 거죠. 좀 쉬어야 되는데 점점 더 혹사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제 인슐린 분비를 거의 못하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이 케이피크린 이 프로그램을 하면 췌장에 휴식을 주는 거죠. 그러면서 막힌 모세혈관도 뚫어주고 산소가 공급되고 영양소가 공급되면 췌장은 다시 살아나죠. 이 췌장의 이 베타 세포가 완전히 회복되는 데는 1년에서 1년 6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1년만 되면 회복된다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혈액 속에 이 이제 인슐린을 분비해서 인슐린이 가다가 이 세포 안으로 포도당이 들어가야 되는데 인슐린 수용체가 세포에 있는데 이 수용체에 이게 결합을 잘 하지 못하면 그거를 뭐냐면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결합이 해야만 포도당 채널이 열리는데 채널이 열리지 않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럼 혈당이 올라가죠. 그래서 여기에 이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죠. 그 개선하는 게 뭐냐? 혈액이 깨끗해지고 그다음에 그 혈액 속에 특히 인슐린 이 저항성을 개선하는 가장 중요한 미네랄이 그게 크롬입니다. 그래서 그 크롬이 계속 공급되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영양소 단식 케이피크린은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몸을 젊게 만듭니다. 이 성장 호르몬은 이게 언제 분비를 많이 하느냐. 12시간 정도 공복 상태가 될 때 그때부터 스위치가 제대로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어떤 논문을 보니까 그 논문은 24시간 단식을 했을 때 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한 5배 정도 증가한다. 그런데 그때 미네랄 소금을 같이 먹었더니만은 그게 한 15배 정도 분비를 더했다는 그런 논문이 제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2시간 지나면 성장 호르몬 스위치가 열리면서 성장 호르몬 분비가 촉진되니까 그러면 성장 호르몬은 우리 몸의 세포의 재생을 촉진하는 거죠. 세포 재생이 빨라지니까 몸이 젊어지는 겁니다. 그 나이가 들면은 뭐예요? 성장 호르몬 분비가 떨어지면서 세포 재생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러한 조건을 맞추면은 쉽게 늙지 않는 젊은 몸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성장 호르몬은 대체적으로 11시부터 12시, 요 1시 요 사이에 피크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숙면을 취할 때 비로소 분비가 많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공복을 하더라도 계속 깨어서 다른 일들을 하고 하게 되면 성장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11시부터 1시, 제가 이제 수면의 코어 타임을 저는 11시부터 3시까지다. 그래서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항상 그때는 반드시 잠을 자야 됩니다. 근데 현대인이 보통 12시나 1시에 자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그걸 지속적으로 그런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면 몸은 서서히 망가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K피크린은 염증을 감소시킵니다. 자, 우리가 혈액 검사를 할 때 CRP라는 게 염증 수치거든요. 이 CRP 수치가 올라가면 비만도 이야기하고 동맥경화, 그죠? 이형당뇨병, 심장병, 알레르기 반응, 폐혈증, 암, 감염 모든 원인이 염증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아까 제가 좀 말씀드렸지만 세포회복 반응에서 이 세포가 휴먼 세포에서부터 염증 세포로 바뀌는 거예요. 그 염증 세포가 거기서 점점 더 그 염증 세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세균이 유해균이 점점 더 증가하게 되면 그 종양으로 바뀌어요. 그 종양이 더 악화돼 가지고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종양 억제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면 종양을 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악성 종양이 됩니다. 그게 암입니다. 우리 몸의 대부분의 만성질환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반드시 염증을 거쳐서 병으로 일어난다. 근데 이 K피크린을 하면 염증을 감소시킨다. 자, 이 영양소 단식 K피크린을 하면 머리를 맑게 하고 측정을 높습니다. 자, 이 K피크린을 쭉 진행하시면요. 뇌로 공급되는 혈류량이 한 20% 정도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20% 증가한다는 것은 뇌로 산소 공급이 20%더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K피크린을 하는 동안 탄수화물을 제가 여자분들은 210g 이렇게 양을 정해놨잖아요. 남자는 240g. 그다음에 후속에서는 뭐 240에서 남자 270 뭐 이렇게 제가 그렇게 숫자를 정해놨는데 그게 뭐냐면 당질 제한을 하는 거예요. 당질을 제한을 하게 되면 뇌에서 뭘 가지고 에너지를 쓰느냐? 케톤체를, 지방산을 분해한 케톤체를 가지고 에너지를 씁니다. 그래서 혈류량이 20% 내로 증가가 되고 케톤체를 에너지원으로 쓰고 거기에 산소가 20%더 공급되면 그러면 기억력, 집중력, 주의력, 창의력 또 내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안정을 찾는 거죠. 그 실제적으로 K피크린 프로그램 하시면 머리가 맑아지고 집중력이 올라갑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 영양소 단식 K피크린이 우리 몸에서 어떠한 우리 몸을 치유를 극대화시켜서 우리 몸을 좋은 방향으로 젊고 병에 걸리지 않는 몸으로 만들어가는 하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이 K피크린 다이어트 프로그램은 기본이 3주가 기본이죠. 액션하고 후속 피크린을 합쳐서 3주입니다. 그리고 9주는 두 끼 식사를 하고 하기 때문에 이 식사도 두 끼도 뭐냐? 9주 동안은 당질 제한식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체질이 바뀌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완전히 병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바뀌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K피크린 다이어트 할 때 어떤 식품을 사용하느냐? 제가 비오는 클린푸드와 채우는 클린푸드. 자, 비오는 클린푸드는 이거는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옥수정 죽염입니다. 이건 왜 이 죽염을 쓰느냐? 이게 환경 호르몬과 미세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그게 완전히 제거된 죽염이거든요. 우리가 천일염이나 일반적인 용융소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환경 호르몬이나 미세 플라스틱이 완전히 제거됐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 8번 천도시에서 8번 굽고 마지막에 송진가루를 가지고 1600도씨까지 올려서 마지막 구울 때 그때 여기에 있는 모든 독소라든지 모든 환경 호르몬 미세 플라스틱 그다음에 여기 들어있는 핵비소도 그때 약성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리고 그때 되면은 이게 거의 나노화 굉장히 미세한 나노화되기 때문에 이렇게 9번을 제대로 구운 이 죽염 옥수수면 뭐냐 신장 기능도 개선시킵니다. 여러분 신장은 뭐 미네랄이 들어가면 칼륨이 들어가면 안 좋다 이런 그 이야기는 그건 일반적인 우리가 식물 채소에 들어있는
유기미네랄이라든지 또는 이게 완전히 이원화되지 않는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신장의 사고체가 악영향을 미치지, 이렇게 완벽하게 자유자재로 사고체로 들어가면 결국은 망가진 사고체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그러면서 산소까지 더 많이 들어오면 사고체는 신장은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신장을 회복할 때 아까 뭐 신장을 제가 예를 들어 설명드렸지만 그때 필요한 영양소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PM 11가지 제품이에요. 11종을. 그 왜 그러면 PM 제품을 이렇게 쓰면 효과가 좋으냐? NTC 기술이 적용되어서 소장의 흡수율과 세포의 생체 이용률이 극대화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2015년부터 다른 제품 가지도 했지만은 3주 지나면 효과는 나타나는데 지금 PM 제품을 적용했을 때만큼 획기적인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적용해 보니까 PM 제품이 대단히 뛰어난 제품이다라는 걸 더 확인을 더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요요가 없는 다이어트다. 왜? 체액과 지방에 녹아있는 독소를 이 케이피크린 다이어트를 하면 이 체액과 지방의 독소를 거의 80% 이상 다 배출시켜요. 제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그 중간에 적당하게 하시면은 안 되고요. 3주 동안은 뭐 100% 따라 하시면 그게 아주 최상의 결과를 얻습니다. 그러고는 그 다음에 독소가 다 빠져나가면은 굳이 요요를 일으킬 필요가 없죠. 요요는 뭐냐? 독소가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뇌에서 안 되겠다. 독소는 지방에 놓기 때문에 그래서 더 찌우게 하는 거예요. 어디를? 복부와 허벅지를 더 찌우게 하는 거예요. 그게 요요입니다. 요요가 없는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케이피크린 다이어트로 몸을 리모델링 하셔야 돼요. 자, 3주를 하면 어떤 몸으로 바뀌냐? 탄력과 활력 넘치는 몸으로 바뀝니다. 그 12주 지나면 병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바뀌어요. 40주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머니 뱃속에서 40주 있다가 태어나잖아요. 성인도 마찬가지예요. 성인의 세포도 40주가 되면 거의 80%는 바뀝니다. 그래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어요.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로 바뀌고 나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본인이 하는 자 몸도 건강해져. 그러니까 집중력도 좋아지고 하니까 일도 더 잘 돼. 창의력도 더 생기고. 그러면 뭐가 바뀝니까? 삶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케이프 그린 다이어트가 그냥 단순하게 다이어트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궁극적으로는 창의력 있고 집중력 있고 뭔가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소식을 하고 식탐을 내지 않기 때문에 식탐을 하지 않으면은 탐욕이 줄어들어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 PM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대부분일 텐데 초대보면. 자, PM 사업은 소비자 마케팅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건 뭐냐? 이 사업의 본질은, PM 사업의 본질은 제품을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뭐 한다고요? 보여주고 알려주는 사업이죠. 뭘 보여줘야 돼요? 나를 보여줘야 돼요. PM 제품을 먹었던 또는 KP크린을 했던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고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알려주는 사업이에요. 그리고 뭔가 소비자로 만들기 위해서 또는 사업자로 만들기 위해서 뭐 설득할 테크닉도 물론 일부 필요는 하지만 더 필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소비자의 자기가 스카우트 하려는, 리크루트 하려는 그 사업자의 건강을 생각하는 진정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보여주고 알려주기 위해서는 뭐가 좋아요? 자, 이게 일주일부터 바뀌잖아요. 실제로 하시면 일주일부터 이 뱃살만 빠지고 허리가 가늘어질 뿐만 아니고 뭐가 바뀌냐? 얼굴 톤도 바뀌어요. 그리고 얼굴 턱선도 V라인으로 바뀌죠. 그러면 일주일만 지나면 알아가요. 3주 지나면
이 바뀐 몸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사박이 쉬워지죠. 그래서 제가 K피클인 이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PM 사업할 때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K피클인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받아서 하시는 것도 좋지만은 사실은 제대로 교육을 받고 그 원리를 이해를 하고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고 난 다음에 뭐, 그래서 머리로 알고 나서 하지 않으면은 100% 따라하지 않고 한 50%만 따라하면 큰 효과 없어요. 반드시 자기가 직접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체험을 해서 내가 바뀌어야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거죠. 그 몸과 일과 삶의 모든 면에서 균형을 잡아줄 수 있는 그 마스터 키가 뭐냐? 그게 K피클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다. 자, K피클인 힐링 캠프 3월 달은 3월 6일, 7일 옥천에서 예정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